오늘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르면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팀원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굉장히 그 프로젝트는 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 배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영역에서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신감과 자만심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건 굉장히 좋지만 자만심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가득해서 열정이 막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기술은 계속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사람들의 역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과거의 도취에서 굉장히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이제 꼭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증명서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 소양 중에 하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내밀면서 더 이상 이제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 도취해 있는 거죠. 사람이 계속해서 배우고, 자기가 지금 현업에서 뛰고 있는 또는 인디라고 해도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결국 게임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통칭해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트렌드나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너무 앞서가진 않더라도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어떻게 이런 트렌드가 바뀔지,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전 세계 글로벌 중심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었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 또 볼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결국에 배우지 않는다는 거는 자신의 기술의 한계를 짚고 자기가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끝없이 배워야 돼요. 끝없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 특성상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이게 많이들, 물론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는 그냥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비전공자분들이 이쪽 개발 쪽으로 넘어와서 잘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지원으로 만약에 6개월을 다녔어요. 6개월. 그리고 이제 빠르게 학습했겠죠. 그렇게 빠르게 학습을 하고 이제 실무에 투입이 됐어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 1-2년 차? 1년 차에서 한 3년 차까지는 막 자신감도 없다가 또 자신감이 또 생겼다가 막 허둥지둥 하다가, 시간이라는 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해서 3년 차 정도 됐어요. 이제 기존 경력과 애매하게 커리어가 쌓인 상태에서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직의 징검다리에서 이직을 하려면 다른 어떤 기존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이게 만약에 기존 회사에서 A라는 기술을 썼으면 지금 이직할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B라는 기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사람은 기존 회사에서 A를 하면서 B를 조금씩 이렇게 숙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나 개발자 안 맞나? 약간 이런, 난 누구지? 여긴 어디고? 약간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이런 개발자의 그 플로우를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 이 언어에 제가 집중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언어는 정말 수백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C 언어, C++, C#, 자바, 러스트, 파이썬 등등등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이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 언어는. 그래서 그 적재적소하게 그거에 맞춰서 언어를 배워서 쓰는 거지, 특정 언어를 배워서 내가 뭐 좋은 뭐 개발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개인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결과물을 검토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생각해보면 뭐 받아쓰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는 되게 그 흐름이 되게 잘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각각 담당자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있고 국어 선생님이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담임선생님이 있고 날 담당해주는 선생님이 또 있고 우리 반 학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검토해줄 대상이 있는 거고, 어떤 이런 시스템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물론 이제 뭐 어떤 정보나 어떤 이런 배움을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람들이 사회성을 기르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성. 학교는 학교에서 사회성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제 주변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있어요. 개발자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개발자 집단에 속해 있어서 제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세상이라는, 이제 밖에 유튜브라는 곳에 나가거나 아니 밖으로 나가면 제 주변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저는 제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뭐 언어를 짜거나 이러면은 주변 친구들이 있어요. 비교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또 실력이 향상이 되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넛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넛지를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혼자 하게 되잖아요. 혼자? 만약에 혼자 한다라고 하면은 검토해줄 대상도 없고 비교 대상조차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잘 자기 걸 검토하고 냉정하게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쉬운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혼자 만약에 했어요. 그러다 코딩 그 버전 관리를 그냥 파일에 담아 놓고 그냥 메모장에 이렇게 쓰다가 메모장에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1번.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깃허브로 하는 팀이 있어요. 그냥 메모장에 관리하다가 어떤 A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새로. 나는 깃허브라는 걸 써 라고 하면은 이 B라는 친구는 머릿속에 이렇게 되겠죠. 깃허브가 뭐지?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깃허브를 막 공부하겠죠. 막 브런치나 막 이런 것도 막 공부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교군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군. 그리고 이 검토에 대해서 검토해줄 대상은 사실 이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뭐 에벤이나 뭐 데이터 AI 같은 뭐 여러 가지 랭킹을 보여주는 이 툴이 있거든요. 툴이 있는데 여기서 그쪽이 그 사이트가 이제 시장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지금 좋아하는 게임이나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후행성 지표긴 한데 참고하면 좋을 지표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의 그 어딘가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만약에 실패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모르면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두 번째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레퍼런스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라고 비유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커피 가게를 창업한다고 해봅시다. 커피 가게. 그러면 게임도 똑같거든요. 사실 이게 산업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가게 뭐 다양하게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스타벅스 있고 백다방 있고, 그리고 메가커피, 메머드, 그리고 할리스, 그리고 커피빈 등등등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커피 가게들이 있는데 본인이 각각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 잘 가는 편이에요. 두루두루 잘 가는 편인데, 뭐 가격이 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메모드 같이 이런 대용량 커피, 또는 그 하위에 편의점 커피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나 그 중간에 개인 커피숍이 있을 거고, 개인 커피숍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트렌드는 다 대용량으로 이제 가성비로 많이 가는 추세긴 한데, 여기서 이제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게임을 내놓을 거고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건지가, 이게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쟤는 저런 특징이 있고 난 이런 특징이 있어, 쟤와 나의 다름을 알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 커피숍 할 거야, 그냥 막 게임 만들고 싶어, 그냥 막 내놓잖아요. 그럼 진짜 이도저도 안 돼요. 그냥 어중간한 커피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커피숍에 가야 되지? 라는 그 물음, 왜 그 커피숍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포지셔닝, 막 어렵게 얘기하면 포지셔닝이고, 뭐 마케팅 용어로 뭐 스왓이라고 하죠. 스왓.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게임에도 사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게임에도 어떤 게임인지, 어떤 장점을 주는 게임인지, 이게 모든 산업에 다 통용되는 거라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위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이유가 배우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하지 않아요, 결과물을. 그리고 세 번째로 레퍼런스 체크를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제 개발자로도 일을 했지만,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 강의를 알려줄 때, 프로그래밍만 알려주는 거는 너무 개발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개발자는. 근데 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지 얘기를 해보면, 저는 남들이 안 알려주는 걸 알려줘요. 만약에 꼭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친구들은 왜 대기업을 많이 갔는지를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반에, 먼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반의 동향을 살펴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 강의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첫 번째 수업 때 투표를 합니다. 꼭 그 목표에 대해서 투표를 해요. 대기업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많은지, 두 번째 인디게임 개발로 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친구가 많은지, 인디게임 개발로 하고 싶은 친구가 많은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요. 투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디게임 개발로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이거에 포커싱해서 알려줍니다. 달라요.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과 인디게임 개발을 만든다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물론 어느 정도 사회에 통용되는 건 있지만 다른 얘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압축해서 제가 지금 인트썸즈라는 사이트에서 유니티 어드벤처 2D 게임 개발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게임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부터 게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광고 수익이나 아니면 인앱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포커싱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